자, 안녕들 하세요. 얼굴을 마주보면서 강의를 하면 참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외롭게 강의를 합니다.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지방세법 중에서 우리가 범위가 가장 넓고 그 다음에 항상 세 문제씩 출제가 되는 단원이 되겠죠. 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82쪽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재산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사고 파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사는 과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되고 보유 과정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되겠죠. 특히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2020년 11월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정기국회죠. 그 다음에 10일부터 시행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우리가 개정세법이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행은 언제가 되죠? 그렇죠. 다음 연도 21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년 초라 하더라도 개정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화가 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완화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왜?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보궐선거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완화되는 세법 개정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재산세다 그러면 첫째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지방세가 되겠죠. 해서 우리가 5가지 조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텐데 지방세는 그 중에 3가지가 있더라. 뭐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시군 구세에 해당이 되더라. 시군 구세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개강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느냐? 취득세는 어디에서 걷느냐? 바로 광역시에서 걷죠.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에서 징수가 되더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에서 갖다 쓰고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는 어디에서? 강남구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죠. 따라서 구청에서 갖다 쓴다 그래서 구세. 그 다음에 강원도 홍천군이다 그러면 똑같죠. 홍천군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군세.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강원도만 자꾸 나오네요. 원주시다. 그러면 시에서 거두니까 시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시세면서 군세면서 구세가 된다. 그래서 시군 구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재산세는 어디에서 걷느냐? 시청, 군청, 구청에서 걷더라. 그래서 시군 구세가 된다. 그런데 이게 떨어졌네요. 서울특별시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구청에서 징수가 되니까 구세가 되겠죠. 그럼 25개 구에서 거둔 재산세를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이걸 합산을 해서 n분의 1, 25분의 1
25개 구청이니까.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만큼은 특별시에서도 관계가 됐다 그래서 특별시세면서 뭐가 된다? 구세가 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만큼은 특별시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특별시세면서 구세가 된다. 즉 특구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건 서울에서만 특별시세가 해당이 되는 거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 군, 구세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것, 재산세다. 재산세는 지방세면서 어디에서 걷느냐? 시, 군, 구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지방세면서 시, 군, 구세다.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과세. 보유 단계에서 과세가 되니까 보유과세라 하죠.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보유세다.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대장을 근거로 해서 과세가 된다. 대장에 등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대장과세라 얘기하죠. 뭐 토지다 그러면 토지대장이 되겠고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대장과세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내가 신고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된다. 따라서 신고 납부 세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세는 항상 때 되면 뭐가 날라오느냐? 고지서가 날라오죠. 여기서 친해져야 되겠죠.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보통 징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친해져야 되죠. 그래서 보통 징수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 그렇죠. 납세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보통 징수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나올까요? 납부 기간 또는 납부 기한이 주어지겠죠. 재산세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붙죠? 그렇죠?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산금이라 합니다. 가산금. 내년 시험에는 가산금에 대한 것은 주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에 관한 문제도 나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일단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더라.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못했다.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매달 이자가 붙죠. 그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가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산세는 뭐냐? 가산세는 오늘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개념만 알면 되면은 뭐냐? 취득세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양도소득세도 신고할 의무가 있죠.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매겨지죠. 야, 너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벌칙이 부과된다. 이 벌칙을 뭐라고 그러죠? 가산세라 얘기합니다. 가산세는 세자가 나왔으니까 세금의 일종이 됩니다. 조세의 일종. 그러나 가산금이다 그러면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자식으로 붙죠. 이자식. 좀 요거가 이상합니다마는 이자 형태로 붙는 것을 우리가 가산금이라 한다. 그러니까 가산